안녕하세요. 돈공부 이종성입니다. 오늘 해볼 돈공부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네, 오늘 해볼 돈공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워렌 버핏 이야기. 워렌 버핏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네, 사실은 이 가이 스파이어, 저자가 가이 스파이어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이분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중요합니다. 이 책 제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분은 굉장히 명문 대학을 나왔고 집안이 아주 부잣집에 좋은 집안에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투자업계에 발을 들여가지고 뭐 이런 시행착오를 막 겪다가 결국은 워렌 버핏식의 투자 방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토리고요.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뭐 토니 로빈슨 같은 사람들한테 또 삶의 또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하고 자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책이 출간되는 그 가치 투자자로서 가이 스파이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가치 투자가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번 책 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의 출발점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님이 이 서평을 남겨주셨어요. 가치 투자자로 부른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자, 홍춘욱 박사님. 책 서평이랑 리뷰 항상 나오시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때는 그게 계셨나 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들이 가진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철학을 묵묵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좀 말을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남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몸으로 부딪혀 힘들게 얻은 지혜를 우리와 나누려 하는 가이 스파이어에게 감사한다. 그가 밝히는 실패담은 솔직함이 넘치며 이를 딛고 일어서 가치 투자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흥미진진하다. 네, 처음 투자 업계에 발을 디디고 실패를 막 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자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VIP 투자자문 최준철 대표. 네. 이런 여러 명 서평이 적혀 있고요. 가이 스파이어. 저자 소개. 유명한 분 아니니까 저자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년 동안 아쿠아마린 펀드를 운영하여 시장을 뛰어넘는 탁월한 실적을 기록했다. 워렌 버핏을 열렬히 추종하는 그는 자산 규모 1,500만 달러의 펀드를 설립하여 버핏 투자조합의 기법을 복제했다. 그는 현재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과 함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렇죠?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하고 같이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요.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다녔으며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거쳐 지금은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CNN, CNBC, 블룸버그 TV, 폭스 비즈니스 뉴스 등 매체에 자주 출연해서 논평한다. 네, 일종의 이제 셀럽입니다. 이분이 가이 스파이어.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은 이제 자기 에세이거든요. 약간 뭐 자서전 비슷한 미니 자서전이죠. 그렇게 나이 들어서 쓴 건 아니니까요. 약간 인생 전반기에 자기 삶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 핵심 메시지 이런 건 없는데 뭐 핵심 메시지 한다면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세요. 뭐 이 정도의 핵심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 좀 재밌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 책을 폭락장에 오면 앞으로 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요.
폭락장 때 읽으면 이 책은 정말 개꿀잼입니다. 네, 지금은 폭락장이 아닌데요. 나중에 또 폭락장이 되면 제가 요거 책 그 영상 제목에도 폭락장 추천이라고 꼭 넣을 건데요. 폭락장 읽으면 좋은데 이 책은 2008년, 네, 2008년 그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 그 파산 사태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주식이 폭락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미국은 막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거를 버텨내고 난 뒤에 가치 투자자로서 버틴 뒤에 성과들이 또 아주 막 기분 좋게 야 이렇게 벌었어? 예, 그런 즐거움이 있는 책이니까 그 폭락장 한가운데서 이 책을 읽으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지금 1, 2년 전이죠. 또 미국 주식 많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이 나서 석유가 130달러가 되고 금리가 막 계속 오르고 연일 막 나스닥이 내려가는데 뭐 또 그 비트코인도 폭락해가지고 그 뭐죠? 루나코인 사태도 있었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있었고 그 폭락장 한가운데서 저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었는데 개꿀잼이었습니다. 요 재밌었던 대목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2008년도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 문을 원래 열어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문을 막 닫아놓습니다.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문을 막 닫아놓습니다. 2008년 시장이 붕괴했을 때 이 판매 방식이 심각한 약점을 드러났다. 사람들이 막 자기 원래는 막 이게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펀드에서 돈을 막 빼간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괴로워하고 이 기술주 보부를 다 겪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오니까는 너무 힘들었죠.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의 문제점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항상 많다는 점이다. 내 사무실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환한 창문도 없었고 맨하탄 스카이라인 전경도 볼 수 없었다. 내 사무실은 런던 헤지펀드 중심지인 메이페어에 있는 크리스 혼의 우아한 사무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어퍼 웨스트 사운드가의 내 아름다운 집에는 빌 에커먼의 집에서처럼 녹음이 무성한 센트럴 파크를 볼 수 없었다. 요런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무실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빌 에커먼도 나오는데 빌 에커먼도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지인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뉴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나는 뉴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나는 카네기홀 타워의 안락한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6만 달러였던 연간 임차료가 단번에 25만 달러로 급증했다. 그리고 연 2만 달러의 마약처럼 중독성 강한 블룸버그 단말기도 임차했다. 최고 운영 책임자 분석가 유력한 변호사도 고용했다. 질투심과 자존심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결합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또 멋지게 꾸미려고 비용도 많이 늘렸던 상황이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2008년이 옵니다. 자, 끊어뜨 가겠습니다. 네, 계속. 자, 금융위기 허공 속으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사무실이 좀 꾸리꾸리 해가지고 사무실 좋게 만들고 직원들도 뽑고 이제 좀 이렇게 비싸게 비용 상황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2008년이 온 겁니다. 자,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이 붕괴할 때에도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거의 모두가 겁에 질렸을 때에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침착하면서도 용감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가치 투자자들은 야, 경제 위기가 오면 나 딱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2008,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내 펀드가 흑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나도 이런 상황을 몸소 체험했다. 자, 드디어 막 이렇게 비용도 늘려놓고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끝나고 나면 아까 그 직원들도 다 해고하고 혼자서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돼 있을 때 이 상황이 겹치는데 자기 이제 직원들이 막 동료를 합니다.
악몽 같은 2008년 3월 아침 파이낸셜 타임즈가 배달되면서 시작되었다. 아침을 먹으면서 일면 기사를 보니 베어 스턴스가 부도 직전이었다. 베어 스턴스는 우리가 이용하는 주식 중개 회사였으며 우리 펀드 자산을 모두 맡겨놓은 정권회사였다. 네, 2008년 3월 아침 이런 날이 오고요. 3월 16일 일요일 오후 나는 금융 역사가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맨하튼 사무실 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만사가 느린 동작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내 운명은 행크 폴슨 재무부 장관, 벤 버냉키 연준의장, 기타 정책 입안자들이 손에 달렸지만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내 펀드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내 가족과 친척, 친구와 동업자 수십 명의 재산이 거의 모두 날아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 위기의 순간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갑자기 내 블룸버그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떴다. JP 모건 체이스가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네. 자, 2008년 9월 잊을 수 없는 시련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 유럽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고 막 돌아온 시점이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유럽 휴가는 갔다 오네요. 그 무렵 우리는 셋째 아이를 낳고서 맨하탄 어프 웨스트 사이드의 새 아파트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9월 어느 화창한 날 오후 아버지가 내게 전화로 청천벽력 같은 질문을 던졌다. 리먼 브러더스사가 파산할 것 같냐는 질문이었다. 아버지의 돈은 대부분 아쿠아 마린 펀드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숨겨두었던 유동자산 중 상당액을 리먼 브러더스 채권에 투자하고 있었다. 당시 리먼은 빠르게 침몰하는 모습이었다. 2008년도가 참 생생하게 나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읽는 거라서 2008년도 그 경제위기 상황이 여기 참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여러 위기를 겪고 사람들이 자기 펀드를 환매를 하고 또 아버지가 리먼 브러더스에 돈을 넣어놓고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는 베어 스턴스가 망할 뻔했는데 구사일생 살고 이렇게 해서 이 거의 서류상으로는 내 가족과 투자자의 자금 거의 절반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탁 나버렸습니다. 네. 전에 나는 주주서한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 펀드가 반토막이 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격동으로 가득 찬 금융시장 역사를 돌아보기만 해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당시나 지금이나 장기 투자자인 나는 그런 시점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 혼란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이게 상상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2008년 당시에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뭐 그 당시에 사무실 분위기, 거리의 느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든지, 오랫동안 가치 투자자로 훈련받아가지고 침착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이 무너져가는지, 그런 내용들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저가의 그 리먼 사태가 났을 때 저가의 주식들을 잘 사모으고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가 막 나오는데, 그 종목들은 나중에 그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막 2배, 뭐 3배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주워 모으는 게 답이다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 책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워렌 버핏하고 식사도 하고 워렌 버핏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펀드도 운영하고 워렌 버핏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가이 스파이어가요. 다음에 또 저는 뭐 폭락 사태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이 책을 꺼내서 또 읽을 겁니다. 이 책은 편안할 때 읽는 것보다 2008년 금융위기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도 훑어봤는데 그 느낌이 안 나는데요. 정말 폭락장 한가운데 있을 때 읽으면 제가 2008년도에 들어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오늘 해본 돈 공부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 가이 스파이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